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월 재경관리사 원가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옳은 것은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총 원가는 일정하다.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증가, 감소에 따라 감소, 증가하는 원가. 이건 이제 고정 원가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82번. 3일에 원가 들어고 다음과 같을 때 기말제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매출액이 20만원, 매출 총이익률 40%면 원가율은 60%겠네요. 그러면 20만원에 60% 계산하면 12만원이겠네요. 네, 기초제품 재고액은 만원. 그러면 저는 최정을 그려서 이거 문제 풀게 되는데요. 네, 만원. 단기제조 간접원가 32,000원. 그럼 제공품 시계 정도 저는 그립니다. 32,000원. 기초제공품 재고액 25,000원. 기말 제공품 재고액 16,000원. 네,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가의 50%이고 직접 노무 원가는 가공 원가 60%이다. 직접 노무 원가 가공 원가 60%니까 32,000원. 이제 32,000원 나누기 0.4 계산하면 이제 가공 원가가 8만원이고 확인할 수 있고요. 8만원 곱하기 0.6 계산하면 48,000원이 직접 노무 원가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가의 50%니까 재료 원가도 48,000원입니다. 그래서 25,000원 더하기 48,000원 더하기 48,000원 더하기 32,000원 계산하면 153,000원 나고요. 153,000원에서 16,000원 빼면 저희 단기 제품 제조원가 137,000원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137,000원 그럼 여기로 또 가고요. 그러면 저희 매출 원가는 12만원이었잖아요. 그럼 147,000원에서 12만원 빼면 27,000원. 4번이 이제 기말품 재고액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82번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네. 83번. 다음 중 보조분 원가를 제조분에 배분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조분 원가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익을 크게 보고하기 위하여 틀렸습니다. 네, 보조분 원가를 정확한 제조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간접 원가로 간주되는 보조분을 제조 원가에 배분하는 거죠. 2번 제품 가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3번 종업 반응에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상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맞습니다. 4번 외부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맞습니다. 네, 그래서 83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84번. 3일은 A와 B의 두 제조부문이 있으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설비의 수선을 할 수 있는 수선 부문을 보존문으로 두고 있다. 두 제조부문의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A가 6,000시간, B가 4,000시간이고 최대 사용 가능 시간 중요하죠. 실제로 사용한 수선 시간은 A와 B 모두 4,000시간이고 실제는 A, B 모두 4,000이래요. 반반이네요. 고정원가는 400, 변동원가는 800만원이다. 단일 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중 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제조부문 A에 배분되는 수선 부문 원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제 단일 배분율 먼저 계산하면 편하겠죠. 네, 단일 배분율은 고정원가 400에다가 변동원가 800 더하면 1200이고요. 1200 나누기 실제 사용 금액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600이죠. 그 다음에 이중 배분율은 이제 고정원가는 최대 사용 가능 시간으로 배분하고요. 변동원가는 실제 사용 시간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400 곱하기 0.6 계산하면 고정원가는 240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반반이니까 400이죠. 그러면 이중 배분율은 640만원 이고요. 그럼 600이랑 640만원 차이 40만원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84번 정답은 1번이네요. 네, 85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별원가는 개별원가 계산은 동종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제도에 들었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이제 그 주문 제작 제품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틀렸고요. 2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간접원가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간접원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 예산을 비교하여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네, 이게 맞죠. 3번이 맞습니다. 4번 개별원가 계산은 도소매업, 화학산업, 조선업 등에 적합하다. 조선업은 맞는데 도소매업과 화학산업은 아니에요. 네, 주문 제작이라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 제작업이라던가 플랜트 건설업 같은 거 이제 주문 제작입니다. 도소매업은
주문 제작이 아니고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85번 정답은 3번이죠. 네, 86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문제 답하시오. 분별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을 사용할 경우 샵 1시의 가구 원가는 얼마인가? 네, 제조간접 원가 3일은 2개의 제조 부문이 있다. 당근 단계의 재료 있다. 단계 중 착수하여 완성된 샵 1시 작업의 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직접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직접 기계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니까 40만원 나누기 2,000 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200. 그 다음에 80 나누기 8,000 계산하면 100. 그럼 여기는 200 곱하고요. 여기는 100 곱하는 거죠. 그럼 120 곱하기 200 n 플러스 240 곱하기 100 n 플러스 mr 계산하면 48,000원에다가 직접 노무원가 52,000원이죠. 더하면 10만원이네요. 네, 그래서 가구원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가구원가가 원래 노무원가랑 그 다음에 제조간접 원가 더하는 거니까요. 네, 기초원가는 재료원가 그 다음에 노무원가 이렇게 더하는 거죠. 네, 86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87번 3일은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두 제품의 작업 원가표는 아래와 같다. 3일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를 실제 조업대에 의해 배부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 제조간접 원가는 200만원이며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기준으로 배부할 경우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일반형 전화기와 프리미엄 전화기의 총 제조간접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노무 원가 구하면 되는데요. 100 곱하기 1000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10. 그 다음에 200 곱하기 2000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40. 그럼 200만원을 200만원을 5분의 1, 5분의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일반형에다가 40만원 배부되고, 그럼 여긴 160만원 배부되겠죠? 일반형 전화기는 40만원 더하기 10만원 더하기 40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80, 90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전화기는 50 더하기 40 더하기 160 계산하면 250 이네요. 그래서 250이랑 190만원의 차이인 이제 16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네, 88번. 다음 중 종업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공정에서 가공된 제품은 원가 측면에서 서로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죠. 2번 원가의 집계는 개별 작업별로 작업 실시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네요.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88번. 그 다음에 3번 종합원가 계산의 원가 요소별 단위당 원가는 단원정보 환산량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맞습니다. 4번 원가 통제 및 성과 평가는 개별 작업이 아닌 공정이나 부문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88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89번 3일은 평균법을 이용하여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평균법이 중요합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또 전량 투입되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중품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네, 그러면 이제 완성품을 기초랑 단기로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재료, 그 다음에 가공, 그다음에 이제 900이고 100이고 100 곱하기 20 계산하면 20. 그래서 여기 1000, 그 다음에 920. 그러면 여기 평균법이니까 더하죠. 그럼 100만원이고요. 100만원 나누기 1000 계산하면 단가가 1000. 그 다음에 15만원 더하기 63만 2천원 계산하면 78만 2천원. 78만 2천원 나누기 920 계산하면 850. 네, 850이고요. 그러면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이제 900 곱하기 1850 계산하면 되죠. 그럼 1665000 됩니다. 그럼 3번,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제공부 원가는 100 곱하기
1000 n 플러스 20 곱하기 850 n 플러스 mr 계산하면 117000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n 플러스 하셨으면 꼭 MC 누르셔서 네 메모리 클리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9번 정답은 4번이었고요. 90번 가볼게요. 3일은 선의선주법에 따라 종합과 계산을 하고 있다. 네, 선의선주법이 중요합니다. 당월 완성본 상량 단위당 원가는 재료원가 5원, 고학원가 10원이며 당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할 때 3일에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제 가공원가만 물어봤으니까 가공원가만 계산해도 되는데요. 재료원가도 계산을 할게요. 네, 그래서 선의선주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4200개를 500개와 3700개로 나누고요. 800이죠. 근데 재료 가공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재료 0, 1, 1이고요. 가공원가 0.8, 1, 0.75죠. 네, 20%까지 완성이 있으니까 단계는 80%까지 완성해야겠죠. 그래서 재료는 0, 3700, 800, 가공원가는 500 곱하기 0.8 하면 400, 3700, 800 곱하기 0.85 계산하면 0.75 계산하면 600. 그럼 가공원가는 600 더하기 3700 더하기 400 계산하면 470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여기 10원이니까 그래서 4700 곱하기 10원 계산하면 3번 47,000원이 정답이 됩니다. 90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네, 재료 원가는 이제 5원이니까 이제 3700 더하기 800 계산하면 4500. 네, 그래서 곱하기 5 계산하면 22,500원이 재료 원가였겠죠. 네, 그래서 90번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선의선출법이랑 평균법에 따른 종합원가 계산 다 할 수 있어야 하겠죠. 네, 91번. 다음 중 정상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접재료 원가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지만 노무원가,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분된 원가로 측정한다. 틀렸습니다. 노무원가도 실제 원가로 측정하고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분된 원가로 측정하죠. 틀렸고요. 2번. 특정 작업에 대한 예정 배부액은 해당 작업의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각 작업별로 실제 원가에 기반한 기초 원가를 계산한 이후 제조간접 원가에 대한 예정 배부율을 결정한다. 아닙니다. 계산한 이후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때 제조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은 기초에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3번 네, 이 틀렸고요. 4번 실제 원가와 예정 배부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때 부족 배부액은 매출원가로 초과 배부액은 기타 수익으로 각각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부족 배부액과 초과 배부액의 조정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네. 그래서 91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9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 원가 계산의 유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를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92번. 네, 맞습니다. 3번. 재무제표 상의 재고자산 가액과 매출 원가를 산출할 때 근거가 되는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표준 원가는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실제로 발생한 수치로 표시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 표준 원가는 기초에 설정해가지고 미리 기초에 설정해서 이제 실제 발생한 수치는 이제 결산 끝나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92번 정답은 4번이 틀렸네요. 네, 93번. 다음 중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과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총 차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2번. 고정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과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라고 한다. 틀렸습니다. 예산 차이입니다. 예산 차이. 네. 3번.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과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과의 차이를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차이라고 한다. 예산 차이가 아니고 조업도 차이입니다. 조업도 차이. 네, 조업도. 반대로 써있네요. 4번.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실제 발생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의 조업도 단위당 표준 배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기초에 설정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곱한 거는 배부액을 얘기하는 거죠. 배부액. 네, 그래서 93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94번 가보겠습니다. 단계 영업을 시작한 3일은 표준 원가계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직접 재료의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를 분리하고 있다. 직접 재료 구입 시점에 가격 차이 분류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네, 표준 원가 자료. 제품 단위당 원재료 표준 투입량 3kg, 원재료 키로당 표준 가격 50원, 실제 생산 자료, 제품 생산량 1700개, 원재료 구입량 5500개, 직접 재료 원가 22만 9,500원, 원재료 구입 단가 51원입니다. 그래서 5,500 실제 구입한 거 5,500 곱하기 51 계산하면요 280500 나오고요. 5,500 곱하기 표준 가격이 50원이죠. 네. 27만 5천. 그럼 작으니까 무조건 분리하고 5,500원이 분리합니다. 네. 5,500원이 분리하고 그 다음에 5,500이 아니고 1,700 곱하기 3kg 곱하기 50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여기죠. 네. 그 다음에 22만 9,500원 나누기 1,700 계산하면 아니군요. 22만 9,500원 나누기 51원 계산해야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4,500 곱하기 50 25000 이거 1700 곱하기 3 곱하기 50 계산하면 25000 네, 그러면 3만원 유리하죠. 3만원 유리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95번. 다음은 3일의 표준원가 계산 자료이다. 다음 단계 중에 실제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실제 제품 생산량 10,000개, 실제 직접 노무 원가 발생액 550.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 10시간, 직접 노무 원가 가격 차이 유리 44만원, 55만원 더하기 44만원 하면 되죠. 594만원. 직접 노무 원가 능률 차이 분리 54만원, 그럼 빼면 되죠. 540. 네, 실제 제품 생산량이 10,000개고 표준 시간이 10시간이니까 10만 곱하기 54 있겠네요. 그럼 여기 표준 가격이 54원인 거 확인할 수 있고 11만 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안돼, 95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96번. 다음 중 초변동 원가 계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 효과가 크다. 맞습니다. 1번이 맞죠. 네, 이게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잖아요. 네, 그래서 96번 정답은 1번이었고요. 2번. 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아닙니다. 생산량에 의해서도 결정이 돼요. 네,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익이 줄어들죠. 초변동 원가. 3번.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기초원가를 차감해 재료 처리당 공원이익을 계산한다. 기초원가가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를 더한 금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기초원가가 아니고 직접 재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공원이익 계산할 때. 그래서 틀렸고. 4번.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에 이용될 수 있다. 아닙니다. 외부보고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은 보통 전부원가 계산이에요. 네, 전부원가 계산이 보통 이용이 되고 변동 제조 완전 원가, 변동 제조 원가만 포함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96번 정답은 1번입니다. 네, 97번. 다음 회계 처리 방법 중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정원가는 전부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1번이 맞죠. 고정원가는 전부 기간 비용 처리돼요.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서요. 2번. 매출액에서 변동제조 원가와 고정제조 원가를 차감하여 공원이익을 계산한다. 틀렸습니다. 매출액에서 변동제조 원가를 차감해서 공원이익을 계산해요. 고정제조 원가는 차감하지 않아요? 3번. 손익계산서에는 변동원가만이 포함된다. 아닙니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모두 손익계산서 포함돼요. 4번. 제품 원가에는 변동제조 원가와 변동 판매 관리비가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변동제조 원가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97번 정답은 1번이죠. 네, 98번.
다음은 3일에 5월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자료이다. 전부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 8,000원만큼 많다면 생산량은 몇 개인가? 다음 월 초 재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네, 이거 방정식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대입을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대입을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는 게 편한데 이제 8,000원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변말초전인데 여기 변동보다 8,000원 더 많으니까 그냥 이 기말에 8,000원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8,000원을 더 하려면 생산량이 물음표이고 판매 단가가 100원이고 고정 제조 원가가 24,000원이고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45원 판매량이 600개 고정 판매 관리비가 12,000원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가 15원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건 고정 제조 원가 24,000원이죠. 24,000원 나누기 생산량 X 곱하기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말에 X에서 600개를 팔았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면 되는데 1번 800개부터 한번 X에 넣어보는 거예요. 24,000 나누기 800 계산하면 30이죠. 그 다음에 800 곱하기 20 계산하면 200이잖아. 그러면 6,000원이네요. 그러면 1번 아닌 거죠. 그 다음에 900개 24,000 나누기 900개 그러면 26.67 곱하기 900 빼기 600 그럼 300 그럼 8,000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거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네, 그냥 편하게 좀 이렇게 그냥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대입하셔서 문제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8번 정답은 2번이에요. 네, 99번 발생한 원가가 미래의 동일한 원가에 발생을 방지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가 회피 개념의 근거를 두고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 1번 변동 원가 계산, 2번 개별 원가 계산, 3번 정상 원가 계산, 4번 전부 원가 계산. 네, 이 중에 원가 회피 개념을 근거를 두고 있는 건 1번 변동 원가 계산입니다. 다음에 짱보로 4번 전부 원가 계산은 원가 전부 원가 계산은 원가 부착 개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이랑 초변동 원가 계산이 원가 회피 개념에 각각 근거를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99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100번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작성 자료가 다 아래와 같을 경우 공원이익은 얼마인가? 판매 수량은 3,500개, 단위당 판매 가격은 4,200원,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는 2,300원,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는 300원, 그러면 4,200 빼기 2,300 빼기 300 계산하면 1,600 곱하기 3,500 계산하면 560.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이고요. 101번 단위당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제도 도입에 따른 효益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제조 과정의 다양성 때문에 제품의 자원 소비가 다양한 경우 이게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 크게 사용은 되는 거죠. 네, 1번이 아니고요. 2번 기존의 원가 시스템이 확립된 후에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경우 아닙니다. 그 제조 간접 원가 비중이 큰 기업에 이제 적합하죠.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네, 101번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복잡한 제품은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간단한 제품에서는 손실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4번 아주 큰 비중의 간접 원가가 소수의 원가 집합을 사용해서 배부되는 경우.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1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102번 다음 중 원가 추정이 가능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원가 추정은 조업도 종속 변수와 원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원가 행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조업도가 독립 변수고요. 원가가 종속 변수입니다. 틀렸어요. 2번 회계 분석법에서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변화함에 따라 종수 변수의 평균적 변화량을 측정하여 원가 함수를 추정하여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원가 자료를 모두 이용한다. 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공학적 방법은 과거의 자료가 없어도 적용 가능하므로 주로 제조간접 원가 추정에 활용된다. 과거 제조간접 원가 추정은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4번 고저점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석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고저점법은 객관적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번도 틀렸어요. 분석자의 주관이 네, 그래서 102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103번. 다음 중 CVP 분석의 기본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원가는 다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분류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단위당 판매 단가는 판매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습니다. 3번 재고 자산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복수 제품의 경우 매출 배합이 변동한다. 아닙니다. 복수 제품의 경우 매출 배합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103번 정답은 4번이네요. 104번 3일은 변동 원가율이 80%인 단일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3일은 사업 계획상 차년도에 5억 원의 매출액과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고 할 때 안전 한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혹시 안전 한계율 안현궁이라고 기억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1,000만 원이고요. 변동 원가율이 80%니까 그러면은 공원 이익률은 20%잖아요. 5억에 20% 계산하면 1억이죠. 그러면 1억분의 1,000만 원이니까 10%네요. 3번입니다. 네, 104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105번. 3일은 LED 스탠드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연간 생산 능력은 8만 단위이다. 최근 3일은 판매 가격 3만원에 6만 단위를 판매하시며 제품의 원가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조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양을 추가하기 위해 제조 공정을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제조 공정의 변화는 고정 제조 원가를 1억 2천 증가시키고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를 2천원 증가시키게 된다. 현재 판매량인 6만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3일이 제조 공정의 변화 후에도 최소한 기존의 세전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해야 하는가. 저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6만 개를 팔아야죠. 그리고 가격을 정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저희 6만 개를 팔아야 되고요. 변동 제조 원가가 11,000원이고 변동 마켓 원가가 3,000원인데 2,000원이 더 증가됐대요. 그럼 11,000원 더하기 3,000원 더하기 2,000원 계산하면 되죠. 그럼 16,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가 3억 1억 근데 1억 2천 한대요. 그러면 4억 더하기 1억 2천 계산하면 5억 2천이죠. 그 다음에 저희 세전 영업이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은 3만원에 6만 단위 팔았고 그럼 3만 빼기 11,000원 빼기 3천 곱하기 6만 계산하면 9억 6천 더 빼기 4억 계산하면 569 세전 영업이익 5억 6천이었어요. 그쵸? 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9억 6천) 9억 6천 더하기 520 더하기 여기는 2040 네 되는데 2040 여기 나누기 6만 계산하면 내 가격은 34,000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저는 더하기 그냥 이익이 되는 거 비용이 되는 거 이렇게 좀 단위당 판매 가격 구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105번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06번. 다음 중 고정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기간의 조업도의 변화 여부를 고려하여 고정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고정 예산은 특정 기간 동안의 조업도 변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조업도 수준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고정한 거잖아요. 그쵸? 틀렸습니다. 2번 특정 수준의 조업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수립되는 예산이다. 2번이 맞죠. 네. 3번 특정 산출량에 대하여 사용된 투입량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고정 예산은 특정 산출량에 대해서 사용되는 투입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변동비죠. 4번 통제를 위한 정보로서 적합하면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아닙니다. 통제를 위한 정보로도 부적합하고요.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06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107번. 다음 중 원가와 수익 모두에 대해서 통제 책임을 지는 책임 중립점은 무엇인가? 1번 이익 중심점, 2번 수익 중심점, 3번 생산 중심점, 4번 원가 중심점. 1번이죠. 이제 수익이 매출이고요. 생산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생산을 뺀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제 이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107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08번. 다음 중 투자 수익률법 ROI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투자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점을 상호 비교하기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2번 사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익도 함께 고려하는 성과평가 기준이다. 네, 맞습니다. 3번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틀렸는데요.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돼요. 4번 매출의 이익률과 자산 회전율을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네, 108번 정답은 3번이었네요. 109번. 다음은 3일에 엑셀년도 이익 중심점으로 분류되는 A사업의 요약 손익계산서이다. A사업 경영자의 성과평가 목적에 적합한 이익은 얼마인가? 공원이익이 100만원이고 추적가 등 통제 가능 고정 원가가 10만원이고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이 90만원이네요. 네, 2번이죠.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가 불능하잖아요. 경영자 성과평가에는 올리지 않죠. 그래서 109번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110번. 다음 중 경제적 부가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 맞습니다. 2번 전체 기업 활동에서 창출된 순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고유의 영업활동만 반영한 이 개념이에요. 2번이 틀렸고요. 3번 주주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고요. 4번 투자 중심점과 회사 전체의 목표 일치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10번 정답은 2번이었네요. 11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에 A제품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 이용한 직접재료 원가의 수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 직접재료 각시 10개 단위당 100원, 직접재료 5개 단위당 200원, 제품 생산량 480개, A제품 생산시 실제 투입량 직접재료 4,500개, 직접재료 2,400개. 그러면은 4,500 더하기 2,400 계산하면요 6,9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개이고 여기가 5개잖아요.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6,900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00 46만원. 그 다음에 6,900 나누기 3 곱하기 200 그래서 하면 46만원. 네, 그럼 46만원 더하기 계산하면 92만원. 이거 이제 제품 생산이 480개잖아요 480 곱하기 10개 곱하기 100원 48만원. 480 곱하기 5 5개 곱하기 200원 48만원. 96만원. 4만원 유리하네요. 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110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112번. 3일은 6개월 전에 차량을 20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침수로 인해 이 차량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는 동차량에 대하여 수리비용 200만원을 들여 250만원에 팔거나 현재 상태로 거래처에 100만원에 팔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총 매물원가는 얼마인가? 네, 이런 경우에 총 매물원가는 차량 구입비용 200만원입니다. 네, 2번이네요. 113번. 다음 중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정원가가 당의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해당 고정원가는 비관련 원가이다. 맞습니다. 네,
2번 현재 시설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특별 주문의 수령 여부를 고려할 때 통주문 생산에 따른 추가 시설 인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제품 라인을 폐지한 후 유유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발생시키는 수익은 의사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네, 해야 되죠. 해야 되고 113번, 4번 부품의 자거 제조 또는 외부 구입 의사결정 시 회피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외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닙니다. 그 자가 제조가 더 싸잖아요. 그럼 자가 제조하는 게 유리하니까 자가 제조하는 게 맞죠. 외부 구입보다는. 네, 그래서 113번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14번 3일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변동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손실이 발생하는 가 제품의 폐지 시 회피 가능 고정비가 2,500원일 때 폐지 여부와 의사결정에 따른 증분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회피 가능 고정비가 2,500원이래요. 네, 공원이익이 2,000원 줄어들겠죠? 그러면 500원이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폐지 500원이 증분이익 500원이 발생으로 가제품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14번 정답은 1번이었네요. 115번 3일은 제품 A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 X를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3일의 부품 X 제조에 관대한 원가절은 다음과 같다. 3일 현재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품 X의 외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40%는 계속하여 발생할 것이다. 그럼 60% 감소한다 소리네요.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산량 5,000개고 암튼 사야 돼요. 그쵸? 암튼 사야 되고 저희가 이제 감소하는 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전부 다 감소합니다. 이거 전부 다 변동비 전부 다 감소한다고 가정해요. 50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곱하기 5,000 400 감소하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50 곱하기 0.6 30 그럼 여기 430이겠죠? 430 나누기 5,000 계산하면 860입니다. 그래서 115번 정답은 3번이죠. 네, 116번 다음 중 자본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 예산은 고정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 수행을 위해 투자안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맞습니다. 2번 자본 예산은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맞습니다. 3번 자본 예산에 의한 투자는 불확실성, 경제 상황, 소비자 선호, 기술 진보 등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 맞습니다. 4번 자본 예산은 기업의 장단기적 경영 계획에 바탕을 둔 장단기적 관한 설정이다. 아닙니다. 자본 예산은 장기적 경영 계획에 바탕을 둔 장기 투자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116번 정답은 4번이 틀렸죠. 네, 117번 3일은 단기 초 새로운 투자안에 95만원을 투자했다. 회사는 이 투자안으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말 28만원의 세후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이 연 10%일 경우 이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5년 연금 현가계수 3.79네요. 3.79 곱하기 28만원 1061 2억령 투자 비용이 95만원. 네, 112 200이 정답입니다. 네, 117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18번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 중 회수기간법은 여러가지 이론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 중 회수기간법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현금 자료도 반영되는 포괄적 분석 기법이다. 틀렸습니다. 회수기간법은 자본예산 모형 중에 현금 모형에 해당합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하다. 맞습니다. 3번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에 비해서 적용하기가 쉽다. 맞습니다. 4번 위험 지표로서의 정보를 제공한다. 맞습니다. 네, 119번
제품의 판매 가격 결정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다음 중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객 관점을 고려했을 때 제품 가격에 인한 항상 수요의 증가를 수반한다. 아닙니다. 제품 가격을 인하면 제품의 수요가 증가는 일반적이긴 한데요. 수요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이 아니어서 1번 정답이 틀렸고요. 2번 기업 자신의 원가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나 경쟁 기업의 원가 정보는 유의미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경쟁 기업의 원가 정보도 당연히 유의미한 정보에 해당하죠. 3번 제품에 대한 장기적인 정상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고정 원가를 포함한 모든 제조 원가가 고려되어야 하나 판매비와 관리비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도 고려돼야 합니다. 네. 4번 경제학에서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제품의 최적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 네, 경제학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P 이퀄 MC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될까요? 네, 119번 정답은 아무튼 4번입니다. 120번 다음 중 품질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품질 원가는 불량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거나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예방 원가란 불량품의 생산을 예방하기 위한 원가로 공급업체 평가 원가, 품질관리 시스템 기획 원가 등이 있다. 맞습니다. 3번 내부 실패 원가와 외부 실패 원가는 불량품이 생산된 결과로서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실패 원가라고 한다. 맞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예방 원가와 평가 원가가 증가하면 실패 원가도 증가하게 된다. 아닙니다. 예방 원가와 평가 원가가 증가하면 실패 원가가 감소해야죠. 네, 4번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원가 회계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